피해를 막는다든지 뭐 1.5도 상승을 막는 이런 일들은 사회 전반이 변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농촌을 빼놓을 수는 없고요. 이제 그 이전에 사실은 농촌은 기후위기와 별개로 이미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위기가 여기 더 못해지면 사실 굉장히 어렵고 어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고 텃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주변 농민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뭐 작년과 특히 재작년에 벌어진 지역으로 벌어진 그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뭐 1.5도씨나 뭐 2030년 이게 아니라 당장 내년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하고 있어서 다른 분야들은 어쩌면 조금씩 준비해서 바꿔나가고 이럴 수 있지만 말하자면 진짜 다 노지에 노출된 기후위기의 노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농민들이나 농촌이 사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결국은 또다시 주민들을 이제 농민들을 위축시키거나 희생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좀 다른 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도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과 강제적으로 오신 분들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모신 분들도 있냐면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깊게 고민하시고 기후위기 문제를 누구보다도 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열심히 하시면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인의 문제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개인의 잘못이라든지 개인의 또 실천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계기로 저희에 좀 생겨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뜻깊은 날로 좀 시작의 날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맞이의 인사를 이제 제가 한 거고요. 우리 황인철 집행위원장님께서 인사 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인철이고요. 오늘 홍동마을에서 너무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을 아까 오후에 쭉 돌아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희 아까 같이 일행 중에 한 분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여기 내려와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다행히. 산발전소를 하나 폐쇄하고 내려가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기후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기후 비상 행동은 여러 시민사회 각 분야, 노동자, 농민, 여성, 종교 등 각 부문 또 각 지역이 함께 모인 연대 단위입니다. 이게 환경 문제만도 아니고 단순한 어느 하나의 정책 변화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회 구조가 정말 통째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의식이나 여러 가지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니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이제 고민에서 2019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뭘 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지역의 현장을 찾아가고 하는 것도 진작부터 해보고 싶고 이제 기획도 했었지만 지역에서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시기도 하고 저희도 막 사람을 모아서 가는 것도 어려웠고 이랬는데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이제 같이 어느 정도 코로나 살아가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대선을 앞두고 이 답답하잖아요. 모든 활동가들도 그렇고 농민분들도 그러실 거고 답답한 마음에 이게 기후 위기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다 빠지고 대선에서 그냥 혐오 정치 이런 이야기들만 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후위기 현장들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만나고 또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 농민들, 또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목소리들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힘을 모아보자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바로 주인이고 주체이니만큼 우리 스스로의 힘을 좀 키워보고 함께 손을 맞잡아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시작해서 신공항 건설 지역 비정규 노동자들도 오늘 오전에 고령에서 만났고 새만금도 들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LNG 발전소가 건설 예정인 것도 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농민 저희가 비상행동이 올해 대선 정책 주요한 과제를 논의를 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여라, 석탄 발전소, 에너지 전환 이런 얘기들뿐만 아니라 특히 먹거리, 농촌, 농민에 관련한 것도 굉장히 주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10가지 주요 정책 중에 한 가지가 식량 자급률 상향과 그리고 생태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이고 사실 그 내용은 어느 정부건 할 것 없이 이제는 외면하고 방치하는 농민들의 삶이나 농촌들을 어떻게 그 삶의 터전을 지킬 것인가를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더 중요해지는 과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정책이 많은 이제 저희 활동가들이나 단체들로부터 호응과 꼭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엔 이게 돌이켜 보면 서울에서 이렇게 한 번씩 특히 이런 대선 시기 되면 농민들이 막 올라오셔가지고 집회도 하고 그러면은 후보들이 못 이긴 척 그 앞에 가서 가끔은 던지는 계란도 맞기도 하면서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그만큼 어쨌든 농촌에 사는 인구들이 있고 또 그 유권자로서 이제 힘이 있다라고 아마 정치인들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예 그냥 저도 농촌에 살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봐도 그냥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냥 정말 정치인들이나 이런 대선 시기에도 외면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 우리 청간 비상행동 분들 대부분이 이제 서울이나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중요성이나 그런 정책을 얘기했지만 그 현장의 실상이나 농민들이 실제로 사시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제 직접 지역에 와서 보고 배우고 듣고 또 진짜 농민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바쁘시고 또 피곤하신 저녁 시간이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편하게 지역에 사시면서 느끼시는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강제도 있지만 대부분 자발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듣고 싶은 말도 있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커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다들 조금 이따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제 오늘 오시지는 못했는데 나는 사실 오늘 참석은 못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문자로 온 걸 하나 읽고 시작할게요. 다음은 장 선생님도 발언을 준비해 주세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은 그 논밭상정이라고 고구마 농사랑 허브 농사를 짓는 박푸른들이라는 젊은 농민이신데요. 오늘 일하다가 못 와서 그냥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피해의식보다 가책을 더 많이 느끼는 농민입니다. 돈 안 되는 노지농사 못 짓겠어서 하우스 농사만 짓고 있어요. 쉴 틈 없이 돈 벌고 싶어서 연중 재배 가능한 품목을 알아보고 농사를 짓습니다. 어떤 때는 기름을 뗄 수밖에 없고 수막도 틀어요. 날씨가 예측 불가해질수록 저희는 더 자연을 훼손해 농사짓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 인증이 나오잖아요. 저탄소 인증 이런 것도 새로 나왔고요. 그럴 땐 이 인증 박힌 농산물이 요즘은 더 잘 먹힌다. 지원 사업도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솔깃해지기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소개받기도 하고요. 우리 곁에 있는 여러 자연물을 이용해 농사지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자연들이 어떻게 고갈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농사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지,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농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멋지게 말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됩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정리 잘해주셨죠? 네. 근데 솔직히 사실은 이제 여기서 뭔가 정책을, 거대한 정책,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내가 이렇게 농사 짓고 있다. 이런 게 어렵고 이렇게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하실 때는 자기가 어떤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소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석 선생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석 선생님이 선물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퀴즈를 제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기다리고 계세요. 네, 여기 현재 계신 분들은 답을 하지 마시고, 근데 현재 계신 분들도 모를 수 있어요. 네, 자, 이때 비가 내리면 잠깐만요, 저 뭐였죠? 질문 뭐였죠? 네, 까먹었어요. NG. 잠깐만 제가 다시. 네, 제가 다시. 이거는 중요히 든다. 자, 죄송합니다. 이거 영상에서 삭제해 주세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와 관련된 퀴즈예요. 잘 맞춰보세요. 네, 여기. 인터넷 검색해도 되나요? 아니요, 검색은 안 되고요.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메모 못 해놨네요. 구글에 벌써 검색 다 한다. 네, 기와 관련된 것이고요. 이때 비가 내리면 심리의 1000석씩 겨수량이 감소한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24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때 비가 내리면 심리의 1000석씩 무려. 네. 수학할 때 딱. 네, 그것은 24절기 중에 하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요. 네. 서서. 딩동댕. 네. 쌀을 전달해 주시고요. 맞히신 분 이리로 나와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가 맞추는 거 이거 직접 와서 농산물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농산물에 대한 지금 이런 데 시간 말씀 안 되면 빨리 해주세요. 이거 할 얘기가 많아요. 네. 토란이고요. 까서 쌀뜨물에 불려서 유기농 뭐 이런 거. 떼서 깎아서 국 끓여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네, 드세요. 선생님 받으시는 분도 한마디 해보세요. 네, 누군지 잠깐. 너무 좋아요. 저는 서울에서 왔고 오늘 하루만 왔는데 이렇게 큰 선물 받고 가서 소감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학부모들 다 제치고 이렇게 시간 있으시면 안 돼요. 선물 받아도 되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토란 요만큼은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네, 농산물 저렇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서 농사짓고 사는 장길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제로 왔어요. 여러분들 오시는데 뭐 물꼬를 틀어나요? 뭐 그래서 왔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또 뭐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하고 같이 농사짓는 제 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뿐이지 어디 나가서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데 강제로 끌려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할 내용도 갖고 있지도 않고 말을 뭐 조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극구 피하고 그러는데 우리 환경연합에서 일하는 수수가 뭘 요청하면 제가 거절을 못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얘기를 좀 한다면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저는 제 아들하고 지금 벼농사를 주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농사는 주로 이제 작업을 위해서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나눠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요.
제가 농사 짓는 원칙이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가족이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한 30년 지금 이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30년 전에 농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녹색풍론이라는 잡지가 1991년에 창간됐는데 그 잡지가 태어난 이유 자체가 이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도 어렵다. 30년쯤 후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우려를 갖고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그 잡지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이 산업화 근대화로 인해서 생태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순환적인 농업 중심의 사회로 사회 전체가 재편돼야 된다. 가령 미국의 루이스 먼포드 같은 생태학자는 지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80%가 농업과 농업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 속에서 살아야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농사를 지으러 들어왔어요. 근데 30년 동안 농사를 짓는 동안에 농민은 계속 씨가 말라가고 상황은 점점 악화될 뿐이지 기후위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각종 뭐 국제회의가 있지만 그 회의에서 내리는 결론은 늘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자 이거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실효성 있는 조처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농민들은 지금 상황이 기후위기라는 거를 아마 누구보다도 피부로 절감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농사를 짓는 게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3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를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경험도 쌓이고 뭐 물적 기반도 갖췄지만 지금도 농사 짓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쉽게 전에는 뭐 꽂아놓고 김만 매면 됐던 것들도 지금은 뭐 제대로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기,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된다.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 먹을 거를 자기가 심는 농사를 가능하면 많이 짓고 직장에 취직해서 고용돼 가지고 월급 받는 일을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세상을 망치는 일이지 세상을 살리는 일은 아니거든요. 필요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필요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물건들을 너무 많이 생산하고 그럼 우리는 지금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슨 기술적인 대책이나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거는 우리의 생활 수준을 낮추고 농사로 자급자족하는 삶을 지향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제껴두고 다른 짓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정치권에는 지금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고 그렇다고 정치를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녹색당도 만들어보고 해봤지만 뭐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농사짓고 살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이게 아무 가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조용히 엎드려서 아들하고 농사 짓다가 빨리 죽기만 바라고 있어요. 사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지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사는 꼬라지가 날마다 뭐 뉴스로 보는 거는 너무 기가 막히고 참혹스럽기만 한 뉴스만 보고 듣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논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 메탈을
논농사가 메탄을 뭐 뿜어내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너무 기가 막혀요. 메탄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들을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걸 감수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쓸데없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것들은 미친 듯이 하면서 벼농사 짓는데 메탄이 나오니까 뭐 물을 뭐 어떻게 되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농사꾼들을 정말 아무도 지금 상황에서 농사 짓고 살 마음이 들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지금 농업 인구가 4% 되나요? 불과 200만 조금 넘어요. 말하자면 소수자 중에 소수자로 전락했고, 그냥 가만두면 지금 극도로 고령화돼가지고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각성되지 않으면은 농촌, 농업, 농민을 살릴 수도 없고 지구 생태계를 살릴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지구적으로 보면 지금 여전히 소농민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농사를 짓고 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산업화돼가지고 도시 사람들처럼 한국의 중산층처럼 산다 그러면 지구가 몇 개 있어도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게 아니라 부자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바꾸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살려고 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후위기 비상행동 분들도 가능하면 농사지로 어디든지 찾아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생산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모신지 알겠죠. 강제로. 네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지역적으로 농민들이 뭘 바꿔라, 지켜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농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농민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정책이나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들이 사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보다는 퀴즈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네.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돈 한마디에 부지는 얼마일까요? 자, 한마디기는 몇 평일까요? 200평도 있고. 네네, 맞춘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비교적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했는데 수세미를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도지가 얼마인가 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마디기에 우리가 빌리면 줘야 되는 돈은? 1년인가요? 네. 200만 원? 14만 원? 20만 원?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그냥 여러분 맞추는데. 10만 원. 저기 여기 주민번호 얘기를 안 하셔도 틀렸는데 일단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조금 근거를 얘기해 주셔도 맞춘 걸로 할게요. 아까 기농본부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얼마나 주셨죠? 문제 유출됐나요? 네. 토지가 한 평에 5,000원? 10만 원. 이 문제를 시험 많이 쓰실 줄 몰랐는데 선생님 맞춰서 해드릴게요. 틀렸는데 이건 저기 곽현정 선생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네, 문제를 내신 분은 우리 금 선생님이시거든요. 우리 금 선생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먼저 저희 그 도지부터 얘기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200평에 아까 되게 정확하게 하셨는데 지역마다 200평을 한마디기로 보기도 하고 조선시대 때는 한 가족이 1년 동안 생산되는 그러니까 필요한 쌀 생산되는 면적을 1결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 넓이가 달랐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계량화 이렇게 도량형이 통일되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 지역마다 1결의 넓이는 달랐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대략 뭐 한 200평 정도로 보통 얘기되죠. 저희 지역은 대략 200평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1년에 도지를 쌀 한 가마를 줍니다. 쌀 한 가마 가격이 매해 바뀌죠. 네. 그러니까 뭐 작년은 대략 20만 원 정도 준 것 같고요. 올해는 대략 19만 원 정도.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큰 돈이 아닌데 보통 여기 이제 한 구간이 보통 900평, 1000평 정도라고 하면 쌀 5가마면 100만 원 정도 안 되죠. 기계값 해서 100만 원 정도. 내가 먹는 게 조금 더. 수익은 농농사 수익은 그렇습니다. 일어난 김에 예.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해야 또 그다음에 퀴즈를 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퀴즈와 정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맞춰주세요. 설명도 짧게. 네. 실은 제가 이제 그 고백하자면 그 작년 초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왔을 때 좀 되게 억울하고 속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뭐라는 부분들. 우리가 뭐 그래 우리가 좀 자원을 좀 펑펑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아니 농사 짓는데 뭐 기후나 날씨가 뭐 10년을 통틀어서 몇 번이나 좀 보탬이 됐나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농사였고 우리의 삶이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되게 좀 억울하고 속상해서 작년에 이제 하반기 때 그런 걸 좀 해봤어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농민들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그러면 어떤 농민을 만나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대부분 근거지가 뭐 전화가 있는 직장이 아니고 대부분 논밭에서 일하니까 그래서 이게 소문 듣고 기본적으로 경운을 하지 않고 뭐 조금 더 이제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 농사짓는 농민들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논을 이제 전면적으로 이양을 하지 않고 벼를 심는 부분만 이양하는 부분 이양기를 쓰는 분들이나 아니면 농생태학이라고 전국 여성 농민회에서 하는 농생태학을 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대략 한 뭐 13년, 14년 정도 500평, 600평을 부부가 기계를 전혀 안 쓰고 농사짓는 산 속에서 뭐 그런 분들 이렇게 좀 만나보고 난 다음에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야, 이거 산수처럼 만들면 되겠다. 그러니까 왜 우리 뭔가 이렇게 좀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쭉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뭐 당근 농사를 짓는 것 중에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논이 몇 평이다. 딱 이렇게 버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트랙터를 쓴다, 경운기를 쓴다, 뭘 쓴다, 뭐 소똥을 쓴다, 닭똥을 쓴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들어간 양이 얼마다 이렇게 쭉 해서 농사라는 것은 항상 끊이지 않는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 선택들을 쭉 하면 답이 이렇게 딱 뜨는 거죠. 짜자잔 해서 당신의 온실가스 배출은 얼마입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죠. 너 얼마냐? 난 얼마인데 뭐 이렇게. 그죠? 거기서 어떤 비교를 통한 우월감들을 느낄 수 있으면 뭔가 노력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고백컨대 그런 어떤 단순한 사고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또 알게 된 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순간 되게 세상이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탄소 근원주의, 탄소 배출이 많이 되면 나쁜 짓이고 배출이 적게 될수록 좋은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이제 생명을 죽일 일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아스팔트 위를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여기서 트랙터 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경운을 하는 그런 과정, 1000평, 2000평 경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나 미생물들이 죽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마트 가서 내가 필요한 것만 사 먹으면 훨씬 더 생명을 덜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모든 것이 탄소 배출로 환산되는 순간 되게 세상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런 자리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하물며 이제 농민들도 조금 결이 좀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들이 좀 다르니까 자기 이야기 그 답답함들 뭐 일면 부끄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나름대로 좀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도 있겠죠. 내가 나름대로 이런 건 좀 열심히 하고 있어. 그게 꼭 수치화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죄송한 말인데 이거도 큰 의미는 없겠다는 게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냥 자기 만족적인 부분이고요. 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런 행위들이 결국 세상이 바뀌는 어떤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가 얻은 결론이고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누가 더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가 최근에 더 좋은 옷을 입기 시작했고 뭐 누가 한정판 나이키를 신는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세상에서 뭐 내 노력들이 뭐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우울감으로 다가온다라면 결국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로도 사실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결론은 뭐냐?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그냥 끼리끼리 재미난 사람끼리 어울려서 재미나게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죽자. 그럼 행복할 거 아니냐? 뭐 그런 걸 안 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좀 뭔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할 때 계속해서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너가 하는 행위가 어떤 거라고. 그러지 않고 너는 그렇게 하는구나 서로 좀 인정하고 서로 얘기를 좀 들어주고 사실 주변에 있는 농사를 지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거든요. 왜 기본적으로 뭐 박탈감이라는 기본 근거들이 좀 있으니까 왜 굳이 폐기물 처리장을 왜 시골에 와야 되며 내포에 있는 축사들은 없어졌는데 왜 행동 읍내에 있는 축사들은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 박탈감도 항상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을 때 뭔가 서로 공감되고 공유되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각자의 노력들이 좀 인정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해서 살다가 여생을 마감한다라면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지들이 알아서 잘 살면 되니까 최근에 얻은 결론은 좀 그겁니다. 좀 너무 비관적이기도 하고 좀 시니컬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게 제가 나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에 있어서 내가 일단 자기 보호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그렇게 해서 제가 얻은 생각들 그런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따로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치공화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네. 다음은 아까 조금 전에 콩 선물 받으셨는데요. 콩을 재배해 주신 박현정 선생님께 제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지을 때 유박비료라는 걸 쓰거든요. 유박비료의 주재료인 땡땡땡땡 박은 거기에 니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서 반려동물이 먹고 폐사하기도 한대요. 가축이나. 네, 어떤 땡땡땡땡 박일까요? 딩동댕동. 와. 이거 좀 분달 좀 해주세요. 농민이야 진짜 농민이. 선생님도 소개를 받으시는 소개도 한번 해주실래요? 농업적으로 소개를? 네? 농업적으로 소개. 저는 한 4, 5년 전부터 기농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을 떠돌다가 아직은 도시떡밥밖에 못하고 있는 그러다 녹색연합에 휘말리게 되고 기운동을 하고 싶어서 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아주까리밥을 맞추셔서 의외입니다. 네. 선생님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앉아서 할게요. 저 서서 하면 자꾸 짝다리를 짚게 돼서. 예, 저는 장곡 이웃 동네에서 왔어요. 여기 아니고 차를 기름을 떼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곡의 상송리라는 곳에 살고 있는 곽현정이고요. 저는 뭐 강제로 온 게 아니라 좀 자발적으로 왜냐면은 고맙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저희 마을에 지금 골프장이 들어오는데 반대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그걸 하면서 골프장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정말 끔찍한 곳이더라고요. 골프장은 그게 그린 사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골프장을. 그리고 그 그린 사막 그 잔디 이외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태가 생기면 거기 두더지가 생기고 지렁이가 생기면은 흙무덤이 생겨요. 그러면 공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해요. 그래서
잔디 이외에는 아무도 살 수 없어야 최상의 골프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대부분 잘 몰라요. 그리고 물을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18홀이면은 7,000톤 정도를 쓴대요. 저는 물을 1톤 탱크를 트럭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알아요. 1,000톤이 어느 정도 양인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 양이. 그래서 와, 좀 정말 너무 심각하구나. 그리고 그걸 하면서 벌어지는 토건, 그 흙을 파헤치고 또 숲을 잘라내고 이런 과정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재앙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점 더 확신에 차서 이걸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이런 말씀도 드리고 홍동분들한테 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명도 좀 받고 그러려고 제가 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농민이라고 특별히 불러주셨다고 스스가 그러셨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그 여성 남성 구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제가 장국의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 뭐라고나 할까 우리는 계속 개미지옥 같은데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생각하다가 이 활동 저 활동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민자치회 활동에 뭔가 희망을 갖고 하게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1회 이제 주민총회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주민총회를 했어요. 근데 회관을 계속 제가 6군데를 찾아가게 됐었는데 옛날에 저는 18년 전에 기농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부녀회장님들이다 이러면은 막 떠들썩하면서 커피 마셔라, 한 잔 마셔 또 마셔라, 막 부어라 마셔라 이러고 굉장히 활기가 있었어요. 부녀회장님들이 어쨌든 그 마을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장님들이고 뭐고 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8년 전이니까 제가 지금 55인데 저보다 어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활기가 있을 수 있었어요, 마을이. 근데 제가 마을에 간 6군데를 작년에 돌아다니면서 부녀회장님들하고 제가 소개받은 분들이 다 엉덩이로 기어다니세요. 엉덩이로. 일어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고령화를 너무너무 체감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사실은 절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을 막내로 한동안을 살았고 지금도 진짜 제 밑으로 한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령화라는 말은 정말 살고 있는 저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줄고 뭐 농촌이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그거는 양적인 측면을 주로 얘기하지만 질적인 측면은 정말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10년 전에 내가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다 케어할 수 없어. 인사하기도 너무 바빠요. 다 어르신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버거워가지고 그냥 문을 닫고 살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분들하고 이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러는데 관계를 맺게 되는데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골은 지금 그런 상태다. 그리고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농촌에서 어떤 거를 기대하려면 저희는 젊은 피를 수혈받아야 해요. 저희는 자생력이 없어요. 진짜로. 거의 뭐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젊은 피를 수혈받아야 되는데 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오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땅을 구할 수도 집을 구할 수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목이 터져라 외쳐서 된다면 그거 하고 싶은데 되질 않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장길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현상과 그다음에 농사를 많은 사람들이 지어야 된다는 것에 100% 공감을 해요. 그리고 정말 그 소비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농사를 저도 될 수 있으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저는 양파 농사를 짓고 대파, 양파, 양배추 이런 상업농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근데 그러려면은 병원을 해야 되고 비닐 피복을 해야 되고 때로는 물을 써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저희는 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돈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까 고령화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농촌에서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 문제도 굉장히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후변화랑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제 폭염이든 뭐 장마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지에서 계속 밖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농촌에 인력이 없는 문제는 예전에 이제 장재석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촌에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농사를 못 짓고 지은 것도 갈아엎어야 되는 때가 있는데 도시는 저렇게 밀집해 있으면서도 내려오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뭐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홍성문에서 귀농 정책을 잘 해가지고 뭐 몇 사람 더 늘었다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랑 농촌의 구조가 아예 바뀌어야 되고 분산돼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기후변화의 되게 큰 전 흐름 같거든요. 농촌에서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책에 담길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퀴즈를 기대하실 것 같아서요. 네, 여기에 혹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까요? 네, 상품 넣었습니다. 네, 건강의 상품입니다. 네, 그 쌀 1kg를 키우는 데는 물이 3,000리터가 들어요. 네, 소고기 1kg를 만드는데 드는 물은 2만리터? 맞춘 거로 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 15,000리터예요. 15,000리터고요. 많이 고민했는데. 네, 15,000. 잠깐만요. 상품 좀 끝낼게요. 신나영 활동가님 이야기하실 준비 좀 해주세요. 이것은 신나영 활동가님이 한테 직접 받은 거로 생각하시고요. 이 꿈이 자라는들 농장의 이야기 책하고 생강설탕이라고 합니다. 맞죠? 네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잠깐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심각하게 귀엽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현정이라고 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소속을 얘기해 주세요. 네.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신나영 활동가님도 농사를 짓고 있고, 네, 소개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실은 저는 방청객으로 왔는데 들으러 왔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으러 왔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같이 일하는 동료라서. 네, 환경운동연합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홍성 지역의 축산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라고 해서 축산 전담 활동가를 저희가 모셨어요. 그래서 축산 문제 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제 어쨌든 축산업도 농업에 포함되잖아요. 이제 근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균형적이고 또 이제 지역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사실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육식과 소비의 문제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기후 문제에 사실 채식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후 문제, 농촌 문제 다 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나 바람 같은 게 있으면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6년 전에 저도 여기 왔고요. 저도 귀농하러 왔는데 기촌 됐고요. 이게 농사 지으려고 했는데 동네에 똥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여기 왜 왔나 그랬는데 환경연합에
농사전에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을 고용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농사전에 일단 환경을 좀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3년이면은 아 문제 해결 되겠지라고 했는데 한 3년 하고 나니까 아 내가 죽어도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기가 홍성군이 인구 10만이 사는데 돼지가 60만이 살거든요. 돼지가 60만이 사는데 그게 전국에서는 시군 단위에서는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1000만 마리 돼지인데 그중에 60만 마리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겨울이라서 추워가지고 다 창문 다 닫고 있어가지고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나중에 더워서 이게 다 올라가면 여기저기 냄새 엄청 나거든요. 네, 소도 엄청 많고요.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든 생각은 그냥 안 먹는 게 제일 빠르겠다. 뭐 축사 환경 바꾸고 뭐 이런 거 농가들 설득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다들 생계이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소비자들이 안 먹는 게 제일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에도 이렇게 말하면 안 먹는 거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줄이식이라도 뭐 네, 한 반으로라도 줄이식이라도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래서 고기를 덜 먹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덜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직접 늘 저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가 축산 문제로 인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좀 하는 편이고요. 지금 온 문자를 또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쌀농사를 짓고 있는 주한이 농부의 글이에요.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크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건 결국 농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종잡을 수 없는 날씨로 인한 피해를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결국 농업의 위기가 식량 문제가 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농민뿐 아닌 모두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생각이고요. 농업의 탄소 저감과 온도를 낮추는 효과에 대한 연구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공장식 축산과 육식으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와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좀 맥락이 비슷해서 제가 읽어드렸고요. 또 저희 지역에서 축산과 관심 있는 분이 있어서 또 연결해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평촌 요구르트 드셨나요? 네. 평촌 요구르트, 유기농 요구르트인데요. 평촌 요구르트가 농후 발효유라는 가공을 위해서 인증 및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어딘지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정답이 네. 첫 번째 1.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1. 식약처 2. 충남도청의 축산가 3. 유기가공 인증원 4. 생협 생산자 관리팀 5번 죄송합니다. 종사자의 양심 6번 전국 귀농운동본부 정답을 말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정답이 몇 개인가요? 저기 내 출제자분? 하나입니다. 정답은 하나인가요? 네. 6번 어려운데. 정답이 뭐죠? 저 모르겠는데요. 6번 손을 들어 몇 번이죠? 6번 정답입니다. 네, 6번 정답입니다. 귀농운동본부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종사자의 양심은 인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양심과 자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운영위원장을 활동하고 있고요. 이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책 너무 감사합니다. 저자의 사인 좀 해드리지 그래요. 네. 저자가 아, 예, 생소스럽지만 좀 이따 네. 나가시기 전에 근데 가치가 하락될 수 사인이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저도 아까 신나영 활동가님이 그 지역에 내려와서 이제 축산 문제를 맞닥뜨리고 나서 같은 마음을 가졌고 채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이 개인 차원으로의 해결도 있지만 우리가 마을 차원에서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동네 친구들과 돼지 3마리를 입양을 해서 길러 보면서 고민들을 적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좀 생태적으로 혹은 이제 그 친구의 본능과 욕구를 이제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을 잡아먹어도 되는가라는 것까지 결국엔 생각하게 되어서 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는 하시면 안 되고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가공 문제를 내게 됐던 거는 이제 축산 문제는 아까 이제 오셨을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모두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이제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해결돼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 그런 정책적으로 희망이 있어 보이진 않고 이제 철학이라거나 이제 정부의 철학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는 상황에서 이제 그럼 지금 현재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가공업 공장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가공을 통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조금 그래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가공의 장벽이 굉장히 높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관행적으로 살아왔던 중앙 집권화된 혹은 우리가 사회적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 이제 소비자와 도시와 농촌이 너무 단절되어 있고 그것으로 야기되는 이제 서로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인증들, 그런 인증 장치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제 가공 진입 자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장세리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도시가 지금 체제에서 이제 좀 더 쪼개져야 되고 그런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제 농업 혹은 이런 농촌이라는 곳과 새로운 소비가 아니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아까 제가 비건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외국산 농산물을 쉽게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우리 농민분들이 왜 그런 대량 생산에 다 몰두하게 되었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같이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평균 사장님이신 신준수 사장님을 제가 최근에 뵌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그러니까 적당하게 농사를 짓고 적당하게 가축을 키우면 피해가 적다는 거예요. 기후 위기에도 이제 기후 변화에도 기여하지 않고 피해도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근데 기후변화 이전에 사실은 지금의 농업 정책 자체가 적정한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가 저는 되게 큰 문제 같거든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다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대응하고 뭘 만들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적정한 규모인가, 농민들이 농사 짓는 규모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가격 부분 정말 너무 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만든 게 이게 1,000원 얼마밖에 안 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커피 한 잔도 5,000원씩 하고 어떤 이렇게 되게 허드레한 볼일 없는 플라스틱 제품들도 다 10,000원씩 하는데 이렇게 생산해낸 게 너무 싸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평가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저희가 대응책과 또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해 동시에 고민을 할 때 어쨌든 적정한 것들 우리 삶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논의가 먼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홍성의 돼지가 아까 60만 마리가 굉장히 많죠. 홍성의 인구는 몇 명일까요? 10만 명.
아, 네. 10만입니다. 상품은 요구르트니까 드세요. 그 60만 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 홍성에서 분뇨로 배출될 때는 양이 하루에 얼마큼씩 배출되는지 아시나요? 강마야 박사님? 돼지 한 마리가 5kg 정도. 네. 그러면은 하루에 60만 마리니까 3,000톤씩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3,000톤씩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걸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이런 처리의 부분도 사실은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발언자로 말씀드리면 가축 두수를 줄이지 않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만 고민하면 처리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축 두수를 좀 줄이고 이제 고기 소비를 줄이고 가축을 적정한 선에서 적정한 넓이와 적정한 환경에서 키우고 그리고 나온 분뇨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300만 톤. 그거는 우리나라 배출 톤으로 환산하면 3,000. 네, 죄송합니다. 네, 상품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태양광하고 풍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역에 맞는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분뇨가 많이 나오는 데서는 땡땡땡땡땡이 필요하죠. 네, 좋습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입니다. 네. 제 논밭상점에서 후원받은 고구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집행위원 겸 운영위원 맡고 있고요. 2015년에 그 기후행동 2015라고 해서 한국의 시민단체들 그 8기후총회에 가는 걸 준비할 때 그때 한 번 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하고 또 홍동까지 왔었는데 저는 이제 한 두세 번 온 것 같아요. 장 선생님도 그때 한 번 인터뷰했었는데 오늘 다시 뵈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같이 오신 분들도 소감이나 이런 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아주 되게 좀 수준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광하고 풍력만 계속 얘기하지 말고 왜 농지에 무조건 태양광 하는 이런 얘기 말고 지역에 맞는 지역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도 막을 수 있는 방식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바이오가스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 확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성을 갖기가 되게 어려우신데 이런 근거들 3,000톤씩 지금 홍성에서 나오는데 뭐 어떻게 오늘 3,000톤 내일 3,000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줄이는 것과 잘 처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에는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우리 바로 즉석에서 답을 잘 말해주신 강마야 박사님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박수까지 해주시나요? 네. 영상도 갖고 왔어요?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죠? 네. 안녕하세요. 말 시킬 줄 몰랐는데요. 저는 충남연구원에서 왔습니다. 네, 여기 공주에 있고요.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제가 네. 진짜 오늘은 농민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관자로서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준비를 전혀 안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오면서 그냥 들었던 생각은 사실은 전문가들은 여기서 할 말이 별로 없다.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는 기후위기가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다들 이제 그 무감각해졌다고나 할까요? 저희 연구자들 뭐 보고서를 보면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뭐뭐뭐 해야 된다를 엄청나게 장황하게 또 어려운 단어나 수치로 막 표현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 잘 저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도 아까 금창현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은 다 또 뚜렷하게 없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오늘 몰랐던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정말 나오고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궁금한 마음에 와봤고요. 이 두 분 말씀 저는 사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뭘 하지 않는 게 이제 좀 방법이지 않을까. 사실 저희는 정책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계속 뭐를 생산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저희도 모르게 그냥 그 생산하는 그 과정이 저희도 그 벨트 위에 올라타서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 현장에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그게 오히려 또 이제 독이 되고 이제
악의 무리가 되는 애 굉장히 많아져 버린 거죠. 예, 뭐 예를 스마트팜 아까 같은 뭐 농법을 더하기 위해서 무슨 시설 하우스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주구장창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이제는 뭘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좀 많이 두려워지고 있고 뭘 더 안 하는 방향으로 좀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아까 뭐 호구 말도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어떤 그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이제 연구자들의 몫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연구자들도 이제는 시대가 끝났다. 예, 연구자들 말을 사실은 이제는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오히려 시민들이, 농민들이, 주민들이 해결을 해야 될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완전히 전문가의 어떤 위상을 내려고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 바닥으로 들어가서 어떤 얘기들을 저희가 담아내고 그것을 최소한적으로 국가나 정부가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총론적인 얘기에서는 그렇고요. 이 탄소 오늘 기후위 얘기한다고 하니까 좀 생각났던 게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결국 좀 농지 보전 문제가 가장 핵심이 좀 그러니까 핵심 안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탄소 배출, 뭐 탄소 저장, 탄소 흡수, 뭐 탄소 배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은 식량 작업률, 생태 농업 이런 모든 것들이 맥락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얼마큼 농지를 깨끗하게 건강하게 보존해 나가느냐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각종 뭐 폐기물 뭐 처리장 문제, 태양광 시설, 각종 혐오 시설, 그다음에 아까 뭐 축사 문제, 각종 농지 위에 벌어지는 그런 개발 행위들에 대한 것도 같이 귀결될 것 같아서 좀 만약에 혹시 기후위기 행동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논의를 하시거나 또 이게 대선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좀 농지 문제가 그냥 어떤 농사를 짓는 어떤 생산 수단의 어떤 그 땅이 아니고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다 모든 것이 귀결된다는 그런 논리를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지 보전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안 하셔도 저렇게 말씀 잘하시죠. 네, 저번에 아까 소개 때 안 하셨는데 홍동의 명예 주민이십니다. 저희랑 매우 정서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환경연합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농지보전 얘기를 잘 해주셨고요. 이제 농지보전도 사실은 우리가 자꾸 농업이랑 농촌 얘기를 하면 농산물만 떠올리는데 사실 농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아주 강조해서 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뒷전이고 그나마 최근에 뭐 LH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땅으로서의 농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콩의 이름을 맞추신 분께 선물 드릴게요. 힌트는 토종콩이라는 겁니다. 네, 맞아. 녹두? 땡. 드리고 싶은데요.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아니요. 콩이요? 우리 이쪽에다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유래를 말씀해. 이게 너무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다가 이 콩이 너무 맛있어서 그 집에 눌러 앉았대요. 선비콩. 여기다 드릴게요. 네. 선비콩이라고도 하고 선비자비콩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맛있는 토종콩이에요. 네. 그래서 나눠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석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그 평촌 요구르트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 홍성이 되게 일 때문에 자주 오시는데 올 때마다 이걸 하나씩 사다 주셔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먹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맨날 그 왔다 갔다 할 때 하나씩 먹는 걸 되게 삶의 낙으로 살았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 많이 받아서 너무 문제발을 모르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까 그 강마야 박사님께서 농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또 농지 이야기하면 저희 지역이 작은 곳이지만 여기 공익법률센터 농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농본 소개도 조금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소개도 해주시고 좀 이어지는 이야기로 해주실 수 있는 거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장정우님. 농부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토란 농사 같이 지으신.
네, 안녕하세요. 지역에서 농사 지으면서 공익법률센터 농본에서 일하고 있는 장정호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앞에서 다 더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농사 지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서 뭐 그분들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전달이 되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보탤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일단 공익법률센터 농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공익법률센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농민들이나 농촌 농사를 다루는 그 법률센터는 없어서 저희가 지역에서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그런 농촌이나 농민의 곁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지는 작년 4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는데요. 저희한테 가장 문의가 많이 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농지와 관련된 것인데, 그 농지 문제 중에서도 지금 산업단지 문제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진천 같은 경우에는 진천군에만 19개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고 지금 계획은 23개까지 되어 있어서 거기가 성거 진천인가요? 성거 진천인가요? 살기 좋은 곳이 살기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진천에서는 면 단위에서는 산업단지들을 다 집어넣고 읍의 인구를 늘려서 시로 승격하는 거를 지금 군수가 목표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진천 같은 경우에는 89개월째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천 같은 곳은 이제 더 이상 농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은 진천읍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외에 배우지는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곳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곳으로 들어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기본적으로 낮은 농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충북으로 가장 많이 들어서고 있고 충남으로도 오고, 그런데 그런 곳으로 너무 많은 곳들이 생기다 보니까 산업단지들의 분양률이라든가 가격률이 50%를 안 넘는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산업단지를 추진을 하냐 그러면은, 산업단지라는 곳이 되게 이상한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50% 토지 면적 기준으로 50% 이상의 50%의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50% 땅은 강제 수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 중에 절반이 지금 임차 농지인데, 그 임차 농지분들은 사실 땅값을 비싸게만 받을 수 있으면 아무런 그 땅이 농지로 남아있든 뭘로 남아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그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곳을 타겟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시행을 하고,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는 순간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라고 불렸던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되는 순간 땅값이 그 상태로 몇 배 훨씬 더 많이 뛰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만 되기만 해도 이분들은 돈을 몇십 배 버니까 그런 것들 노리고 산업단지고 우후죽순 들어서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외에도 산업단지 더불어서 같이 문제가 되는 거는, 산업단지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폐기물 매립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거의 400% 가까이 돼서 대규모 사모펀드 같은 것들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지금 몰리고 있고, 특히 SK 같은 기업은 자기네들이 그린워싱을 하면서, 그린워싱이다 사실 되게 SK 이노베이션이라고 광고하면서 어떤 탄소 중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관련 재단에 자기 돈들 출자하면서 뭐 이런 좋은 활동들 많이 한다고 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의료 폐기물이라든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짓고 있는 것 또한 이제 SK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정부에서는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 걸로 치부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장 중에 이제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SRF가 아니더라도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시설이라고 해서 재활용 시설 일정 부분 운영을 하면 어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그거에 대한 가산점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되게 좋은 일로 포장되는, 겉에서 보면
그럴싸한 돈 많이 드는 광고에서 포장되는 그럴싸한 것들 이면에 농지로 폐기물이 실제로는 들어오고 농지가 사라지고 쓰레기가 묻히고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농민들은 그 오른 농지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40년, 50년 살았던 지역에서 더 멀리 떠나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폭력행위가 강압적인 폭력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조금 저도 일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됐고요. 근데 진짜 정말 연락이 많이 오는 거 보면 그 농촌에서 그 싸움을 하는 분들이 뭐 몇 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대, 뭐 60대 이 정도 되면 젊은 층이니까 그분들 한두 번 정도 주축으로 모여서 뭐 어딘가 도움을 청해야 되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알리는 것도 많이 알려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결책이라고 말하면 그게 너무 뭔가 단순히 해결될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조차 되게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일단 농군에서는 그런 상황을 그 현장에 가고 최대한 많이 공유하고 그런 일이나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민분들 중에서는 아마 여기 홍동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도 많이 하고 홍동 농협에서 수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쌀이 굉장히는 아니고 재작년에 비해서 생산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쌀이 점점 감소해서 이제 시장의 쌀이 우리가 생산한 쌀이 27만 톤이 더 많이 생산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유무역에 의해서 의무 수입량 되는 거는 4천억 가량의 의무 수입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시장 격리제, 자동시장 격리제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법제화를 저희가 했는데 그런 요건들을 갖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시장 격리를 하지 않아서 쌀값이 재작년에 올랐던 쌀값이 재작년 평년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했고 얼마 전에 정부가 일부 시장 격리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농민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쌀값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전체 우리가 쓰는 돈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 중에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 천중에 23 이하로 2.몇, 뭐 4.몇 이렇게 차지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쌀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농민들이나 아니면은 농협 RPC 그런 데들의 피해를 전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하다못해 저희가 쌀이라도 하루에 한 끼 이상 쌀을 먹으려고라도 생각을 하고 쌀 소비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근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사람들이 쌀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쌀이 남아둔다. 쌀을 농사 짓는 당신들 벼농사 지을 필요 없다. 제발 농사 말고 다른 걸 해라. 그 땅을 더 다른 걸 뭘 하더라도 부가가치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어떻게 깰까 하다가 보면 결국 가장 많이 막히는 논리적으로 저희 안에서 가장 막히는 부분은 쌀 소비량 감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쌀 소비 감소폭이 더 커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40kg, 1인당 40kg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아직도 더 떨어질 아직 한계치가 아직 다 안 온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 농민들 당장 내가 지금 기후위기 비상행위나 어떤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어서 농사를 지으러 오면 가장 좋겠지만 농사를 지으러 올 수 없다면 최대한 수입 농산물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나는 농산물을 드시고 그 중에서도 쌀을 최대한 많이 드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쌀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쌀을 많이 먹는 실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다 아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나라 식량 자금률
이게 몇 프로죠? 46. 와, 정답. 23%죠? 아니요. 그거 곡물 자금률. 47%고요. 아, 사료를 네. 포함한 곡물 자금률이 21%.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사료 포함, 쌀 포함, 곡물 포함 이거 다 구분해서 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 보니까 더 그런 열대 과일류를 다 더 많이 오픈한다고 개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후변화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농민들은 가격 경쟁력에도 문제지만 저 원거리에서 많이 오는 것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제질하지 않아요. 탄소 중립이나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외국 농산물 먹지 말자 이런 것이 기후변화 문제랑도 연결이 돼서 가급적이면 국내 것들을 소비하고 오히려 부족한 것들을 생산하는 방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우리 최장희 선생님도 한마디 소개와 함께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 제가 껐어요. 죄송해요. 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한 14년 전에 홍동에 들어왔고요. 장리철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모두에 우리가 농사 짓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세상이 더 상대적으로 건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다 농사지로 시골에 들어가자 이런 그 경문에 가까운 글들을 홍동 들어오기 전에 꽤 많이 접해서 정말 농사지어 시골에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홍동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농사의 뜻을 두고 홍동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가 가장 보편적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상 수상 소감에서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전 세계적인 그 보편적인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제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시골 농사지으러 왔는데 먹고 살기가 어떤가, 현실적으로 어떤가를 제가 십몇 년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뒹굴면서 했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농사로는 먹고 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혼자서는 그게 좀 어쩔지 될 수는 있겠지만 가정을 일구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 하나를 낳고 지금 사는 형편에서는 어쨌든 현금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소박한 농사만으로는 참 작업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전적으로 농사는 이제 조금 텃밭에서 한 100평 정도 하는 정도로 100평이면 저게 그 소박하게 식물 하나하나가 작물 하나하나가 자라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1000평, 2000평 넘어가면은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사도 하나 일이 돼버리고, 네, 그래서 재미있는 농사로 그냥 100평 정도 텃밭에서 하는 걸로 지금 만족하고, 실제 제 현금 수입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그 홍성읍내로 인력사무소를 나가요. 그래서 지금 내포 신도시가 엄청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포 신도시가 충남도청 소재지가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내포 신도시가 한 10몇 년 전에 생겼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제 인부들을 많이 고용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하루 가면은 뭐 10만 원 이상은 버니까, 그래서 우리 가게 수입의 보탬이 농사로보다는 훨씬 더 돼요.
농사에 하루 10시간 일해서 곱하기 30일 일해서 그 얻는 현금 수입보다 하루에 새벽에 조금 힘들더라도 나가서 하루 7시간, 8시간 일해서 곱하기 30에서 버는 돈이 계산 안 해봤지만 한 5-6배 가량은 될 것 같아요. 좋기, 능이. 그래서 시골에 들어와서 농사 지어라. 그래서 아이를 키워라. 라고 얘기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선뜻 어려운 게 현실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면 농사를 왜 지어야 하느냐? 당이죠, 당이. 툰베리가 절교하고 툰베리가 일으킨 전 세계적인 반향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들이 광화문에서 자기들의 미래를 달라고 기성세대에게 외치고 또 우리 지금 모이신 그 기후기상행동 그 회원분들이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 정말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날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농사가 현실적으로 농사가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은 안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당위적으로 농사를 짓는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수록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사를 앞으로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빠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아빠가 일용직 근로자로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널 키워놓으라 라고 얘기하면 좀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끄러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떳떳하고 그렇지만 뭐 직업이 비천이 없고 어떤 직업이든 다 석유에 기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건 석유를 더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은 없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컸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너를 키웠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떳떳한 것일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고민하면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부분은 내가 시골에 와서 14년간 농사와 그 현금 수입을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경업을 하고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시골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 왔지만 앞으로 정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농사라면 그 농사는 어떤 형태의 농사이어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형태이고 우리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한 가족을 건설시키면서 생을 누릴 수 있는 형태의 농사가 어떤 형태의 농사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 농사에 대한 형태를 실험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앞으로 제가 더 고민하고 실천해 봐야 될 부분은 여러 상황에 계신 분들을 지역에서도 만나고 또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접하면서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가져가야 지속 가능하고 그나마 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농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조선은 얘기. 한 동네 살아도 이런 얘기를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농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농촌의 현실과 또 농사로 먹고 사는 것의 문제를 저는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희만 계속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이런 얘기 들으시고 아마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라든지 실제로 저희가 기후 대선이나 기후 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책들이 좀 지금은 저희가 뭐 식량 자급률을 상향하고 법제화하고 유기농으로 전환하자라는 되게 큰 방향이 사실은 전 정책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도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환경단체,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환경단체나 뭐 어쨌든 시민단체들이 농업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많이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뭐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농업이다 이렇게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환경 파괴, 자연 파괴를 거의 막아왔던 또 주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도 하고 식량 주권의 문제를 볼 때는 진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저는 시민단체들이 진짜 이 문제 농업 문제, 농민들이 처한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또 이걸 널리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강조를 좀 많이 했던 편인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 농지 문제도 있곤 하지만 사실은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그 문제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뭐 저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만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있어서 제가 5년 뒤에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좀 저희 지인들이 몇 분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도 일을 좀 정리를 하고 들어올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여기가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특히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저는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또 농민 단체에서도 아니면 우리 시민 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단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그 청년을 고용할 때 자금이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왜 농업에는 청년 인력들이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유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원하는 그런 것은 왜 마련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좀 확산시키고 같이 운동을 좀 해나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에서 신부님이 이야기하시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시려고 한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농민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생태환경위원회도 하고 있고 농민회 담당도 하고 있습니다. 대전교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네, 그 농민 여러분들 말씀 듣고 또 이 활동가분들 활동 그 현장에 답이 항상 있길래 찾아뵙게 됐습니다만 제가 저희 가톨릭 농민 회원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듣고 보고 배웠던 그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홍동마을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비록 한 군데 뭐 이긴 하지만 축사도 그렇고 또 자연농도 그렇고 그렇지만 발견했다는 거에 엄청난 큰 의의를 두고 싶고요. 이렇게 최전방에서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후배들이 반드시 생겨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구를 지켜 가고 계시는 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시고 또 적으나마 도시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노고와 목소리를 좀
증폭시켜서 말씀 전하려고 애쓰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힘내시고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해주실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홍동 잡식 독서회라는 곳에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문을 번역했어요. 직접 그걸 번역한 몇 권 없는 책자인데 드리면 여러분과 보실 것 같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소감 나눠줄 분 계신가요? 아직 선물이 좀 남아있거든요. 저는 선물은 받았으니까 안 주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환경정의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유일하게 환경운동계에서 옛날에는 먹거리 운동을 하는 팀이 많았는데 이제는 환경정의만 남아서 먹거리정의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농촌의 문제, 뭐 도시 소비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좀 분리해서 봤던 것 같아요. 생산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의 문제를 하나의 유기적인 맥락으로 보지 않고 분절해서 보니까 해결책이 또 분절해서 제안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단체에서는 마을 부엌을 좀 중점에 두고 이 마을 부엌이 결국은 도시건 시골이던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먹거리를 해결하고 나누고 또 생산에 이르기까지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마을 부엌 운동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아까 금 선생님께서 자꾸 이제 책상머리의 행정가들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게 공무원 포함해서 막 이런데 오늘 저는 이제 제가 듣고 그나마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접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이 분노하고 개탄했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왜 이 탄소 배출의 책임이 농민들에게 있다고 왜 자책을 하고 계시지? 또 그렇다고 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실제 범인은 따로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아니다라는 오히려 제가 더 역으로 부끄러워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오면서 버스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시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들, 그러니까 혐오 시설들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은 다 충청도에 있다. 왜냐하면 유통거리도 짧아야 물류거리도 짧아야 되고 또 쉽게 갖다 버리고 쉽게 갖다 쓰려면 이런 혐오 시설들이 거의 충청도에 몰려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안쓰러운 충청도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지역의 문제로 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불평등 도시인을 위한 불평등의 가장 왜곡된 현장이 충청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까 농본 말씀하셨는데 저도 농본 사무실 가서 봤더니 하성수 변호사님이 다녀온 곳을 이렇게 빨간 점으로 해놨더니 전국에 이렇게 폐기물 문제부터 다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걸 보면서 지금 농촌이 지탄의 대상에 농업이 있나 농촌이 절대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 최전선을 지키고 계셨고 이들이 없다면 저희도 또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교두보를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긍심도 느끼면서 실제 현장에 기반한 정책들이 정말 제한되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려면 많이 듣고 많이 보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또 많이 연대에서 오셔서 이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시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책상머리 정말 정책이 안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감동받고 많이 반성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더 앞으로 나눌 거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와 계신 분들 같이 네. 더 아직 상품이 남아 있어요. 네. 상품 때문에 나이가모 때문에 저는 독생녀에서 일하고 있는 이다희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한 4-5년 전부터 기금을 하려고 전국 기농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이병철 선생님의 웅변을 들으면서 기농을 안 하면 죄다 약간 이런 저도 그 선생님 여기
말씀하신 선생님과 똑같은 생각하면서 기능을 하려고 생각을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에서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무서운 말을 많이 들은 거죠. 이렇게 기능하면 죽는다고 너무 약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되게 친구들도 많이 기억에서 보고 저희 보는 너무 기반이 없어 보이고 너무 다 힘들어 보이고 되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몇 년 살다가 막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데 그 와중에 또 막 그레타 툰베리가 갑자기 TV에 나오더니 막 기후위기 때문에 죽는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 나 혼자 편하게 살자고 막 농사 짓고 막 이래 되는 것인가라는 막 이 대학 졸업 후에 폭풍 같은 길로 고민의 시절에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는 막 이게 농사 짓고 싶은 게 사실 막 되게 뭘 고민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서 농사 지으면 뭔가 나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나 혼자 온전한 삶을 산다고 이게 될까 싶어서 기운동을 해야겠다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동가를 사기 시작을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막 결국은 약간 이게 농사를 지으면 약간 모든 문제가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막 다시 막 이게 막 머릿속이 돌아가는데 이제 막 아까 막 영동형 태양광 얘기도 하시고 막 산업폐기물 얘기도 하시는데 결국 팽창할 수 있는 한계들이 있고 그 한계들을 이 지역들은 다 마주하고 있는데 이 한계가 있다는 거를 빨리 사람들이 알아야 할 텐데 뭔가 자꾸 모든 걸 수단만 바꿔서 하면은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과 저도 활동하다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게 그러면 왠지 될 것 같다는 막 그런 막 저도 그게 막 속게 되고 그래서 점점 뭔가 그래서 뭘 해야 되지라는 걸 되게 헷갈리게 되는데 오늘 되게 오랜만에 또 맨날 전 예전에 막 이런 분들 많이 만나러 다니고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고 막 가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맨날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또 만났는데 또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30이 되기 전에 기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선물은 환경정보 소식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카페에 10,000원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내일 가시기 전에 쓰시거나 다음에 올 때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계속 뒤에서 되게 바쁘신데도 같이 해주신 이지혁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고, 네. 네, 녹색당 문화먹거리위원회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네, 홍동에 살고요. 네, 홍동에 살고 저는 계절농부입니다. 그래서 네, 안 찍으면 안 될까요? 네, 모파종하고 이양하는 데까지 제가 역할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논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의 활동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농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야지 사실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를 농부라고 불러주지 않는 이 사회, 그리고 300평 미만의 소규모 농사를 짓는 누군가에게는 농민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 없는 이 사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지만 농사와 관련한 일들을 하고 싶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게 이 사회가 표준화하는 어떤 틀거리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요새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농민 기본소득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농민의 규정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 기본소득이 사실 시행되지 않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가족이 농사를 짓건 소농이 작은 농사를 짓건 그리고 도시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면서 우리 가족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 모든 구성원이 농민이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농촌에 살지만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서울에서나 어디 대도시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농촌에 오면 좀 이렇게 저희를 바라봐주는 시각이 너무 힘든 일을 귀한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좀 시켜 세워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홍동 온 지 15년, 16년째 되는데 첫 해, 두 해는 그것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견뎌낼 수 있었다? 왠지 친구들 서울에 가끔 가서 친구들 만나면 너네들이 뭘 알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어깨에 괜히 막 꽁 들어가고서 막 기고만장해서 막 지냈던? 근데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애쓰며 사는 분들이나 여기서 이렇게 사는 우리나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지금의 사회 안에서 비슷하게 힘든 삶들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사실 어려운 상황에 계시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을 좀 지지하고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왜냐하면 금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래도 친구가 가까이 있고 그리고 식량난이 오더라도 저희는 먹고 살 만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히려 도시 가서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지역들을 다니실 때 너무 이제 계신 분들을 너무 이렇게 막 뿜뿜 해주시면 저희가 또 내려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도 말씀하신다는 거. 네. 그 지난번에 녹평에 지역화폐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요즘 상황은 어떠신가 궁금해요. 저희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화폐 거래소 대표님이신 장기서 선생님께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 체계가 있어요. 네. 그냥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 명목만 대표라서 내용을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그 저번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우리 지역화폐 총 풀린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했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2천만 원이라고 했나? 3천만 원이라고 했나? 나영 씨. 기억이 안 나요? 우리 회의 건성을 했군요. 지역화폐를 시작한 지가 지금 뭐 거의 20년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지역의 농협에서 지역화폐를 받아요. 그전에는 받지 않고 이제 몇몇 가맹점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았는데, 농협이 몇 년 전부터 받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좀 활성화되나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홍성사랑 상품권이라는 거를 군에서 발행해서 그걸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위축됐어요. 현재는. 그 전에 좀 활성화되는 순간 코로나 상황도 오고 지역 상품권이 많이 유통이 되면서 지금 농민수당도 지역 상품권으로 주고 또 재난지원금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지역화폐가 전보다는 좀 위축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제 경제나 또 원화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동네는 지역화폐가 있어서 원화가 어떻게 되든 우리끼리 돈을 쓰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붙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활동가에게 지역화폐로 월급을 많이 줘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가도 세워서 올해부터는 좀 코로나로 위축됐는데 정기적으로 뭐 운영위원회도 하고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활동가가 안 계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홍성 전체는 아니지만 홍동을 중심으로 이제 이곳 뜰 수 있는 곳이 많이 사실 이 취지에 공감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네, 혹시 또 더 이쪽에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저희 그 목요일 마지막 날이라서 원래 제가 말하는 타입은 아닌데 사실 저는 그 저희가 청소년 기획동에서 활동가가 3분이 오셨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한 분이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못 왔는데 사실 저도 같이 따라 올라가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학생이라서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지금 활동도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잡되는 사람이라 일주일 동안 밀린 일이 진짜 너무 많아서 사실 돌아가기도 싫고 막 다 외면하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올라가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농촌을 되게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는데 그게 농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통이 너무 안 좋고 친구들은 다 시내에 사는데 나 혼자만 시골에 사니까 애들이랑 같이 노는 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막 그게 너무 싫어서 고등학교가 되고 도시로 혼자 막 탈출해서 막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농촌 상황을 그러니까 거기서 컸고 저희도 귀농을 했던 그러니까 원래 도시에 살다가 귀농으로 내려가서 주말부부를 했던 과정에서 큰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상황은 아는데 그치만 되게 싫은 그런 감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기 들으면서도 많이 그냥 경험으로 알아왔고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손을 뭔가 긋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청기행에서 매주 이제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는데 대선을 맞이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 집중 대선과 관련된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2주 전에 마침 1월 25일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다 농정 공약을 발표를 했길래 그걸 특집으로 이제 저희가 기사를 한번 썼었거든요. 근데 쓰면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거를 되게 얕게 한번 가볍게 다루고자 했는데 모르는 게 정말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읽어보고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농정 공약이 이게 단순히 그냥 농촌의 일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게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그나마 알 것 같은 사람들한테 막 전화도 돌려보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어찌어찌 써서 나갔는데 그때도 거의 한 2주 가까이 기사를 준비했는데 되게 엄청 얕게 나갔거든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걸 보고 되게 자세하게 다뤘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더 깊게 다뤄볼 수 있고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좀 긴 에세이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와서 이야기를 들어서 좀 다행이었다. 그래도 좀 특집으로 한 번 더 준비해볼 수 있겠다. 죄송해요, 컨텐츠에 미쳐가지고. 근데 그래서 뭔가 좀 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다, 농촌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저희도 기획을 하면서 이게 피해 당사자로만 규정하는 게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보편화를 시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걸 어떻게 계속 전달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또 열심히 가공을 하고 또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구나. 여전히 나는 경험으로 알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여전히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저희가 나중에 또 인터뷰를 요청할 일이 생기면 한 번씩 받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사실 거의 이제 마지막 날이신가, 내일이 마지막이고 오늘 전날이고 또 오늘 사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도령하려고 앞에서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리는 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여기 이 팀에서도 플레단에서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리고 실은 친환경, 유기농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기 이제 대부분이긴 한데 사실 대부분은 다 간행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단계별로 계속 좀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런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친환경으로 옮아갈 수 있는 것들이 정책에 좀 녹아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그 보령화력 발전소 가니까 저 사실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가서 저도 노동자들 이야기를 딱 육성으로 제가 들으니까 또 마음이 엄청 다르게 이 문제가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내가 보니까 15명이 해고됐다, 뭐 발전소 없어져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글로 읽으면은 아 그래 뭐 2개 하는데 몇 명이 없어졌구나 하는데 가서 들으니까 사실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쨌든 현장을 다니시는 것 같고 저희도 농촌에 있지만 농촌 이야기를 하러라도 다른 현장에 다니고 또 다른 현장이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자리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여기서 또 뒤에 잠깐 같이 해야 되는 퍼포먼스 같은 게 있죠. 네, 그럼 그거 좀 안내를 해주시고 같이 진행할까요? 네,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의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자라는 저희가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정도 찍고 여러 가지 하지만 뭐 대선 시기에 저희가 인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런데 객관식 투표가 아니라 주관식 투표를 해보자. 주어진 선택지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사회, 우리가 바라는 정책, 뭐냐, 나의 삶과 우리 삶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바람을, 이 기후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하늘로 부는 바람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적어주셔서 길든 짧든 적으셔서 투표함이 있습니다. 투표함이 있으니까요. 거기다 넣어주시면 저희가 전국의 현장의 어떤 기후 바람들을 한번 모아서 이거를 서울에서 또 함께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간에 이용해서 고속장 반대 수정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침 여러분이 잘 오셨습니다. 회사 옆으로 좀 넘겨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한 번만 쓰면 된다. 연락도 받아주세요. 와주시려고. 아, 네, 내일 괜찮아요. 불러도 될까요? 선생님, 시작 찍는 걸 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셔야 되면 하시고 아니면 서로 지금 가세요? 이게 그래도 분모가 남아야 되는 거. 들고 왔어요. 그럴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인해 주시나요? 뒤에 있는 거 저도 여쭤보려고 왔어요. 가기 전에 이거 가야 되는 거. 아, 상주에서 이걸 한 거. 이게 할 수 없어. 저는 뭐 내가 해는 거. 그럼 그렇게 해. 다음에 또 한 번 자주 만들자. 형이 너무 축하해서 돈을 동훈이 형이 내면 그렇죠. 2월 말인가 3월 말까지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올 내내 대전이요. 내년에 이거 선언 안한 사람. 감사합니다. 그게 연말이나 그다음에 초에 아니 이거 들고 사진 찍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기념만 있었으니까 시장에 오랜만에 저녁 모임을 안 해. 저는 웬만하면 하루에 하루가 너무 바빠가지고